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놓으면 우리가 이제 뭘 할 때 쓸 거냐면,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차 함수 봤을 때 이런 거 봤을 거야.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요 이차 함수 위에는 어떤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경우, 문제 본 적 있죠? 있어. 그럼 우리가 그 최소가 되는 자리가 언제야? 이 직선과 평행인 직선을 움직였을 때 이 이차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이 점이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최소가 되게 해준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직선을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얘하고 접하는 직선을 만든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뭐 해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것까지는 우리가 배웠어. 근데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가 되게 하는 자리를 찾았으면 이 둘 사이에서 최소가 되는 이 지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냐고 이제 물어볼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뭘 사용해?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랑 이 방금 좀 전에 적었던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식을 이용해. 그럼 평행선을 찾았으면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결국은 뭐가 돼? 이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이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이제 요럴 때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어쨌든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이 되면 어느 자리에서 구해도 당연히 거리는 항상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하면 둘 다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를 L로 놓고 하나를 M으로 놨으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찾아.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점 찾아서 그 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야. 근데 대부분 많이 찾아가는 자리가 절편, X절편 아니면 Y절편. 나는 절편보다 숫자 꼭 넣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숫자 가지고 하고 싶어. 그러면 숫자 원하는 숫자 만들어가지고 이미 한 점 잡아서 그 점에서 그냥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얘를 일부러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공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방금 위에서 적었던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디를 갖게 한다? X하고 Y의 개수를 먼저 갖게 해줘. 이미 보여주고 있어. 원래는 이렇게 적어져 있었겠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해서 둘이 평행이 되게 만들어 놨을 거야. 근데 이때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이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를 서로 일치시키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요 자리에 X하고 Y의 개수가 지금 같습니다. 그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야. X하고 Y의 개수를 일치시키라고. 적어보면,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고. X하고 Y의 개수를 뭐 하자? 일치시키자. 그게 첫 번째 방법.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평행선 하나 있고 평행선 하나 임의로 편하게 그리세요. 원하는 대로.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구하면 돼? 자, 요렇게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 자, 얘가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럼 하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놓고 X하고 Y의 개수를 일치시켰기 때문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하고 상수항은 달라지겠지. 자,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떤 한 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둘 다 해서 찍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점을 잡으라 해서 한쪽 직선에서, 그러면 이 한쪽 직선이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뭘로 놔? x1, y1으로 놓고, 그러면 x1, y1에서 어디까지? 이 마주보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기. x1, y1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구하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까지의 거리가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 그럼 일단 위에다가 하나 적어 놓을게. 넘어가 버려서 루트하고, 요건 안 적어도 돼. 위에 감춰져서 지금 아래에다 적어 놓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거리 구하는 시계에서 루트하고,
자, x의 개수가 a고 y의 개수가 b니까 그대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하면 되고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아니 그 점 거리기 때문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프라임이야. 그것의 절대값. 근데 x1, y1이 어디 위에 있는 직선이었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위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어놓을까? 여기다가 쓰는 게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이야. 그러면 상수항 c는 다시 말하면 ax1 더하기 by1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c하고 서로 같아지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뀌죠.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하고 c 프라임 마이너스 c의 절대값과 같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제가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뭐 하면 돼? 분모는 똑같아.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인데 분자만 뭘로 바뀌어? 상수항끼리 차의 절대값과 같아져. 그러니까 다 맞춰놔.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 하나 나오고, x의 개수가 2x 더하기 4y하고 플러스 3은 0 이렇게 두 개가 맞춰졌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 루트 2는 4, 4, 4, 16분의 절대값 1 빼기 3의 절대값과 같다. 그래서 루트 20분의 2가 뭐가 돼?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 나머지 이제 정리 약분하고 유리화까지 시키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한쪽 직선에 있는 y절편이나 x절편이나 편한 걸 가져다 쓰라고. 만약에 여기서 나는 x절편 갖다 쓰고 싶어. 그럼 y를 0으로 놓으면 돼. 그래가지고 얘를 어디다가 이 직선에 대입해. 그러면 분모는 똑같이 어차피 20입니다. 그런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하고 더하기 3해. 그럼 루트 20분의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똑같아. 거리는 똑같아진다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좀 더 편하게 이제 공식화 시켜놓은 게 얘인 거고, 얘가 딱히 생각이 안 나면 뭐 하면 되는 거라고. 하나 점 찾아가지고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시라고. 됐죠? 중간에 너무 안 끄셨죠? 켰다. 깜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른 하자에. 켰다. 여기 켜졌지? 안 보여요. 안 보여? 시계가 안 보여요. 빨간불은 들어왔는데. 그러면 잘렸어요. 자, 9번입니다. 이제 얘는 이제 뭐야? 근데 지금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넓이 찾아야 돼. 넓이. 삼각형의 넓이. 넓이. 근데 이제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는 해주긴 할 건데, 어쨌든 학교에서 그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지 말고 서술하라고 했을 때는 지금 쓰는 과정을 다 적어야 돼. 직선의 방정식도 찾아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찾아야 되고. 근데 그런 말 뭐 간단한 공식 이용해서 써도 된다, 사성공식 갖다 써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사성공식보다 뭘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직선의 방정식을 다 찾는 과정을 쓰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할 때는 한 번씩은 반드시 써보기. 무조건 쉬운 식만 가져다 쓰지 말고, 대신에 그 간단한 공식을 가져다 쓸 때는 언제?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때, 검산할 때 정도는 사용해봐도 되지. 자, 9번입니다.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건데, 이제 얘는 뭐냐면 원점하고 나머지 한 점 두 개를 주는 거야. 세 개가 필요하지, 점이.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점이 원점일 때야. 원점일 때. 좀 어려워졌다고 포기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어차피 언젠가는 지나갈 일이야. 그때 가서 어려운 거나 지금 어려운 거나 똑같아. 지금 포기하면 본인만 손해야, 이제. 자, 삼각형은 본인 알아서 취향대로 예쁘게 그리세요, 알아서. 대신에 원점 지나는 삼각형으로 꼭 그려놓고. 자, 얘가 원점이고 x축, y축 표시하고 a좌표 x1, y1 적고,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 x2, y2.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필요한 게 있지.
뭐뭐 필요해? 밑변도 필요하고 높이도 필요해. 근데 밑변을 여기는 어디로 잡아주는 게 편해?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응? OB? 그래 OB로 잡게. 자 OB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는 어디서? A에서 OB에다가 내린 수선이 높이겠죠. 그럼 그 높이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지금까지는 뭐 했어? 꼭지점 지나도록 다각형 그렸어.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 그려가지고 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할 거라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높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A에서 BC의 수선을 내린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럼 이 3분의 AH가 뭐가 돼? 높이죠. 그럼 결국은 뭐란 얘기야? 삼각형을 떠나서 다 떼고 봐. 변 두 개, OA하고 OB 떼고 AH만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점 A에서 OB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y부터 구해봅니다. 그러면 0,0에서 x2하고 y2 점피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곱하기 원점 지나니까 그냥 x.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가능하면 모든 항의 개수를 뭘로 바꾼다? 정수로 바꾸기 연습. 분수 가지고 풀지 말고 A 써서 분수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는 바뀌면 이렇겠지. y2 곱하기 x 마이너스 x2 곱하기 y는 뭘로? 0으로 이렇게 바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자, 첫 번째 누구 구하기? 직선 OB의 방정식. 내가 밑변을 정했으면 그 밑변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란 얘기야. 얘가 지금 y2 곱하기 x 마이너스 x2 곱하기 y는 0 이렇게 하나 나왔고, 방정식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높이 3분 AH 구하기. 걔가 바로 뭐야? x1, y1에서 어디까지? 직선 OB까지의 거리. 자, 그러면 얘가 선분 AH는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분의, 자, 어디다가 x1, y1을 OB에다 대입하니까 y2 곱하기 x1 빼기 x2 곱하기 y1 요렇게 하나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돼? 밑변 구하죠. 선분 OB의 길이. 그래서 선분 OB는 0,0에서니까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자, 됐으니까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제 뭐해? 넓이도, 밑변도 구했고 높이도 구했기 때문에 삼각형 OAB의 넓이 구합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OB의 길이 곱하기 선분 AH니까 그럼 얘랑 약분돼서 넓이는 자, 요렇게 구해자. 절대값. 넓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들어갔을 때? 0,0 들어갔을 때지. 자, 마지막에는 이제 사선 공식 해가지고 간단하게 푸는 건 얘기해 줄 테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볼 거야. 그럼 방금 뭐 했어? 평면상에 세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어디에 있었어? 원점에 있었죠? 그러면 셋 중에 점 하나가 원점에 있으면 나머지 두 개의 좌표만 가지고 x좌표하고 x좌표 하나랑 y좌표 하나랑 y좌표 하나랑 x좌표랑 곱해서 뺐잖아. 그게 사실은 이거지. 어디 갔어? 여기 y좌표랑 x좌표랑 곱하고 여기 있는 x좌표랑 여기 있는 y좌표랑 서로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뭐 한 거야? 빼서 절대값이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거잖아.
그러면 셋 중에 누가 원점에 있으면 셋 중에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하나만 원점에 있어도 우리는 두 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주면 돼? 이렇게 얘네들은 보면 전부 다 원점이 아니잖아. 평면에 있잖아. 좌표 평면에.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얘네들 중에 하나를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아니면 제일 마음에 드는 좌표 하나를 어디로? 원점으로 움직여주면 돼. 전부 다. 그럼 누구를 원점으로 움직여줄까? 1,1을 자 그러면 옮겨봅니다. 자 그러면 점 B를 원점으로 옮겼으니까 얘를 B'으로 할게. 그럼 0,0이 그럼 얘만 원점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가만히 두면 될까? 안 되죠. 다 같이 움직여.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이니까 3, 얼마로? 6으로. 그 다음에 얘는 얼마로? 7,4로. 그럼 다 됐지? 결국은 삼각형 ABC는 삼각형 A', B', C'하고 같기 때문에 2분의 1 절대값하고 3 곱하기 얼마랑 4 빼기 6 곱하기 얼마? 7의 절대값.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다 같이 놓고 풀지 말라고. 되죠? 자,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 학교에서는 이거를 쓰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학교에서는 누구를 쓰라 그래? 얘로 풀으라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쓸 줄 알아야 되겠지. 근데 단답형이나 객관식에서 이거 쓰고 있으면 안 되지. 단답형이나 객관식에서는 누구를 갖다 써야 돼? 얘를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빠르지. 방금 평행이동 시켜서 한 거. 그걸로 들어가야지.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건 적어줄게.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마지막. 다 적었지? 자, 자취의 방정식 나왔어.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 첫 번째 뭐 하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을 x, y로 놓자. 두 번째는 관계식을 만들자. 그 다음에 뭐 있어? 범위가 있으면 범위를 생각하자. 구하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원을 배우고 나면 원에 원유 있는 점들이 일사분면에만 있어. 그럼 점들이 일사분면에 있으면 여기는 범위가 있다는 얘기잖아. x하고 y가 전부 다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다. 이런 것들 따져서 길이라든가 넓이를 구하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조건에 맞는 범위를 확인하라고 한 거고. 자, 11번은 일단은 문제가 가계 이등분선에 있는 점의 자체 방정식입니다. 그럼 그 점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뭘로 놓자? 여기서 이미 x, y 써졌으니까 여기는 좀 바꿔서 x'하고 뭘로 y'이라고 하자. 일단 이렇게 잡아보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이 하나야. 그러니까 두 직선이 자 얘네들의 관계가 뭐야? 이 두 직선의 관계 수직이야. 수직. 간단하지? 이런 거 보라고. 더해서 0 되잖아. 수직이잖아. 수직.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 어쨌든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기울기와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미 봤기 때문에 수직이라고 놓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각을 이등분하는데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교각은 몇 쌍? 두 쌍. 그러면 가계 이등분선이 몇 개? 두 개. 그러면 가계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있죠. 뭐 있다? 2학년 2학기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배울 때 나와. 뭐 나와? 길이가 같다. 무슨 길이가 같다? 길이 B 가계 이등분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 바뀐 두 벽, 그 길이 B랑 윗벽 그거 길이 B가 같다.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어. 이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등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교각이 두 쌍이 나온 거고. 그럼 가계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야? 각의 각그 이등분하는 각을 어떻게? 그 길이 B랑 윗벽 낀 길이 아직 1학기입니다. 2학년들 있잖아 여기. 아직 1학기래요.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는 서로 여기 수직으로는 안 해도 되고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 자,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수직으로 헷갈리면 가계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에 이르는 거리는 서로 같다. 이유는 뭐 때문에? 둘이 합동이다. 무슨 합동? R, H,
A A요? RHA가 뭐예요? 아, RHA 뭐였죠? 동 직각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그거였지. 몸이 창피한 그 아이 창피한 그 뭐였죠? 빗변과 다른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RHA. 아그 한 변이랑 한 각이에요. 각은 A, 변은 S.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등분 했으니까 얘네들의 각이 같고 빗변의 길이가 공통이니까 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H, 직각이니까 R, 그다음 나머지 각이 같으니까 RHA 합동.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문제 나오면 뭘 이용한다? 이 각의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래서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가 뭘로 놓은 거야? X, Y라고 놓은 거야. 그럼 이 점 X'하고 Y'은 났으니까 이 점 X'하고 Y'에서 이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 하면 돼?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문제는 자취의 방정식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도 나올 수 있냐면 얘도 나올 수 있어. 자,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이렇게 같아졌어. 그러면 말 안 해도 뭘 알아야 돼? 이 각의 이등분선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이 몇 도다? 얘랑 얘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항상 몇 도야? 90도.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끼리는 항상 수직관계.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찾으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쓴 사람들은 썼고 우리가 이제 가져다가 하게. 여기까지는 적었지? 네. 자, 얘를 뭐라고 뭔지는 알고 적어야 되니까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서로 어떻더라? 같다. 그지?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 자,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2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루트 지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x의 계수들이 제곱했을 때 합이 서로 같지만 다른 경우가 나와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가져다가 쓰기. 자, 그럼 분모가 같다는 얘기는 분자끼리 같아야 되니까 2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빼기 1의 절대값은 자, 그럼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둘 다 부호가 서로 같기도 하지만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러니까 둘 다 부호를 바꿔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쓰는 경우 하나랑 둘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둘 다 부호를 바꿔버리면 어차피 이 두 가지 경우는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부호가 같은 경우 한 번이랑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 한 번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 나오네. 둘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 얘하고 같은 경우 하나. 그럼 부호가 둘이 같을 거니까 이제 정리하면 x 프라임 마이너스 3 y 프라임은 0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절대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 그러면 한쪽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제 바꾸는 방향은 본인 취향대로 가시고 자 우변을 부호를 반대로 바꿔줬어. 그럼 얘가 3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 자 둘의 관계가 수직관계도 보이죠. 이제 꼭 그 그림 아니더라도 x의 계수랑 y의 계수의 곱이 더했을 때 0 되는 건 보이잖아. 그럼 둘은 서로 수직관계다. 자, 그럼 이제 답 정리하지.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 나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답도 두 개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답만 정리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축하고 x축하고 y축을 x'하고 y'으로 쓰진 않잖아. x하고 y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뭐 해줘? 일반적인 표현으로 싹 바꿔주면 돼. 어차피 x'과 y'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만 뭐 해주면 된다. 정리해주면 끝나. 점 빼고 x-3y는 0 또는 3x 더하기 y-2는 0하고 각의 이등분선 두 개 찾아줘. 그래서 둘 다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둘 다 찾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조건을 제한을 둬서 둘 중에 하나만 답으로 찾아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가계이동문성끼리는 수직관계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그것도 문제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하고 잊어먹고 있다가 물어보기도 하면 그걸 못 찾기도 하니까 생각하라고 한 거야. 자,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